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소송전과 연방총무청의 절차 지연으로 정체되어 온 조 바이든 인수인계 절차가 가까스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윗을 통해 국가 최선의 이익을 위해 에밀리 머피 연방총무청 청장과 그 팀의 초기 의뢰에 관해 해야 할 일을 하라고 권고하며 내 팀에도 같은 일을 하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머피 청장은 이에 바이든에게 대통령직 인수인계를 위해 연방 지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사안을 보냈습니다. 머피 청장은 이날 사안에서 자신이 백악관으로부터 당선인 신분 확정 등 절차를 지연하라는 압박을 받지는 않았다고 밝히면서 내가 법과 사실에 근거해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윗에서 그간 절차를 지연해온 머피 청장을 향해 국가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에 감사한다며 인수인계 협력을 권고했다고 밝히면서도 우리의 소송은 계속된다. 우리는 좋은 싸움을 계속할 것이며 나는 우리가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미시간주가 어제 올해 대선에서 조 바이든의 미시간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미시간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을 15만 4천 표로 이겼다는 대선 집계 결과를 인증했습니다. 민주당 2명, 공화당 2명 중 3명이 승인했고 1명은 기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투표수 불일치 문제를 제기했으나 결국 공화당 선관위원들도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주들에서 수십 개의 대선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기각되거나 자진취하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원들이 제기한 소송은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애리조나, 네바다, 조지아 등 6개 경합주에서 30건이 넘습니다. 이 중 24건은 기각되거나 자진취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대선 우편 투표 집계를 막기 위해 펜실베니아에서 제기한 소송도 어제 기각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3차 대유행에 직면한 미국에서 어린이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수학과학회는 어제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미국에서 17세 이하 코로나19 어린이 환자가 14만 4,145명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주간 국내에서 어린이 환자는 28% 증가했으며 현재 미전역 누적 확진자 중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1277만 8,924명, 누적 사망자는 26만 3,70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수감사절 연휴 등의 모임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드 후보가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레코딩 아카데미는 제63회 그래미 어워드 후보를 오늘 오전 11시부터 온라인 생중계로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코딩 아카데미는 주요 부분 후보를 발표한 뒤 홈페이지와 SNS에 84개 전 부문 후보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시상식은 내년 1월 31일 열립니다. 시카고 시의회가 오늘 로리라이프 시카고 시장의 내년도 예산 128억 달러에 대해 투표할 예정입니다. 라이프 시장의 내년 예산 지출 계획에는 매년 프로퍼티 텍스를 인상하는 조항과 함께 9,400만 달러의 재산세 인상, 3센트 가스세 인상, 6마일 초과 과속 카메라 단속 특혜 발부 등 각종 벌금과 수수료를 비롯해 5억 100만 달러의 도시 부채 재용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시의 올해 적자는 8억 달러, 내년에는 1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일리노이의 11개 요양원 7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수당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조원, 가정부, 기타 근로자들은 고용주와 협상이 결렬된 후 어제 아침 6시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시간당 15달러 50센트, 가정부와 기타 근로자들은 시간당 15달러를 요구하며 팬데믹으로 인한 위험수당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 100여 개의 요양원에서 10,000명의 노동자가 파업으로 얻은 것에 상응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1일 신규 확진자 8,322명, 사망자 47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 수는 66만 4,820명, 총 사망자도 12,11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91,562명을 검사해 확진율은 12.7%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프리츠커 주지사는 어제 바이러스 사례가 급증한 후 최근 사례 수와 양성률이 하락하면서 가느다란 빛이 보이지만 대중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인 3명 중 2명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족에게 가장 많은 감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과 분열된 선거 후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라이브웨이 리서치가 최근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84%가 가족에게 감사하고 69%는 건강, 63%는 친구에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전 같은 조사에서는 88%가 가족에게 감사하고 77%는 건강, 71%는 친구, 51%는 성취, 32%는 재산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올해는 67%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는데 4년 전 63%에서 4%가 증가했습니다. 상실감과 분열 가운데서도 미국인은 여전히 감사할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어제 영국의 교회들은 12월 1일 수요일부터 예배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회 예배뿐 아니라 결혼식, 야외 스포츠 상점, 개인 관리, 체육관과 더 넓은 레저 부문이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캘리포니아 산호세 그레이스 침례교회에서 2사람이 칼에 찔려 사망하고 3사람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취해를 피하려는 노숙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내리던 눈이 기온이 오르면서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4도, 밤 최저 42도. 내일 계속해서 비가 내리다 늦은 오후에 그치면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48도, 밤 최저 41도. 목요일 흐리고 낮 최고 47도, 밤 최저 37도. 금요일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47도, 밤 최저 30도입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